네, 날씨는 덥고 할 일도 많고 항상 긴장감에 있는 우리 학생들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해보면 긴장감도 풀리고 피로감도 풀려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 될 것 같으니까요.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뭐 따라해 보니까 어깨가 얼마 안 따라하시던가요, 선생님? 땀납니다, 벌써. 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상담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통번 역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어머니는 중국 국적, 아버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수험생이고요. 내신은 평균 7.1등급, 모의고사는 미응시했습니다. 학생의 키워드는 목표, 성실, 중국어고요. 희망대학은 덕성여대 텍스타일 디자인학과 실기 전형, 가천대 디자인학부 실기 우수자 전형, 한밭대 창의융합학과 고른기회 전형 1회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사회복지사에 관심 좀 가고 있는 고3 엄마입니다. 네, 우리 학생은 사회복지사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어머니 저희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네. 중국하고 한국의 대입 제도가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아마 준비하시면서 힘든 점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시던가요? 예. 제가 중국에서 왔으니까 그 한국 대입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모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쪽에 좀 도움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앞에 상담한 대만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이제 겪어보지 못한 일을 이제 새롭게 우리 학생들 때문에 이제 겪다 보니까 맞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요. 예. 오늘 상담이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기정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예, 참 저희도 늘 익숙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예, 많이 어려워요, 예, 어려워하실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황 선생님, 우리 학생의 그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뭐 정정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적으로 입시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다문화 전형일 수도 있고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이 다문화 전형이나 또는 또 다른 전형에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조금 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또 동시에 측은지심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공부하기에 그렇게 한국 학생들처럼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머니께서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 학생은 객관적으로 지금은 판단하셔야 될 시점인데 우리 학생이 일단은 진로 목표가 좀 명확하지 않은 점이 가장 많이 아쉬웠고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과도 뭐 디자인도 생각하고 뭐 사회복지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입시 현실인데 우리 학생이 조금 막연한 동경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학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출결이나 또는 교과 성적이나 또 이를 지켜본 담임선생님들의 어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남은 고3 기간 동안에 좀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근면함이 나중에 대학을 가서도 뭐 오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목표하는 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도 있는데 남은 기간에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지원 자격에 하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문화 전형은. 그러나 이제 다문화 전형이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면접 형태로 뽑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평가에서 우리 친구가 유리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일단 어머니의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중국어에 좀 관심도 있고 여기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공인어학 성적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요. 이 회화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학 성적을 반영하는 특기자 전형에 좀 집중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황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90, 정시 경쟁력을 1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수시가 90%고요. 정시가 네. 10%인데요. 특별히 수시에 많은 비중을 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앞서도 우리가 봤지만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은 것이 정시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준비를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수능 경쟁력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수시 가능성을 우리가 다문화 전형도 있지만 특기자 전형 여기에다가 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정시 모집까지 고려하면 수능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뭐 특별히 2개나 네. 3개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니까 수시에다가 많은 비중을 들였고 여기에 또 주력하겠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수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유리한 전형 순도 살펴주시죠. 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머니 원래 다문화 전형 특집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네. 일단 다문화 전형은 차치하고 일단 어학 특기자 전형을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중국어 그 신 HSK 시험이 8월 13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마 우리 친구가 준비해서 일정 이상의 득점이 가능하다라면 저는 이걸 준비해야 되고 네. 뭐 또 집중적으로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어떤 그 절체절명의 어떤 이기감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한번 생각하시고 또 하나 면접에서 학습하고 관련된 기본 소양을 질문할 경우가 많거든요. 2부에서 우리가 면접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교과나 수능에 대한 기본 학습은 꾸준히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의 어떤 삼촌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원하는 수준의 대학에 이르기까지 뭐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마지막까지 꾸준한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 최장력을 적용하지 않고 또 면접이 있는 대학 중심으로 만약에 교과 전형을 생각을 하면 네. 일단 체제는 안 보지만 내신이 좀 부족한 것을 갖다가 면접으로 좀 상쇄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형들도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해서 드릴 거고 면접 연습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여름방학 동안에 좀 시간이 남으니까 뭐 모의 면접이라든지 대학의 면접 문항들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전공하고자 하는 과에 대한 진로 정보를 먼저 습득하는 것들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3순위인데 우리 학생이 방송을 보거나 나중에 방송을 녹화를 봤을 때 무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정시 전형 수능을 마지막까지 꼭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꼭 4개 영역이 아니더라도 2개나 3개 영역의 집중적인 학습 그리고 5등급 수준은 사실 뭐 지금 4등급, 3등급까지 요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친구가 조금만 노력해주면 5등급 수준까지는 저는 박차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개의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 뭐 이 1순위, 2순위, 3순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딱 가지고 네, 준비를 한다면 맞습니다. 정말 다른 학생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학생 지금 모의고사를 응시를 하지 않았지만 선생님께서는 3순위를 정시 전형으로 꼽아주셨어요. 네. 우리 학생이 다시 한번 이제 모의고사 준비를 한다면 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현실적으로 이 친구가 만약에 수시 모집에서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에다가 만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원서를 쓴다 그러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입니다. 근데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어머니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2과목 모두 다 주력해서 둘 다 등급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일단 1주력 과목을 정해서 그 과목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두 번째 과목은 좀 이렇게 텀을 두는 거죠. 이렇게 좀 탐구 학습을 통해서 하나를 확보하고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본인이 공부하면 결과가 나오는 그런 과목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2개 정도에 좀 집중하는 게 나중에 대학을 가서라도 대학생활 하는데 학업의 어떤 이유 사항을 고려할 때 고무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성적은 어떤가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을 살펴볼 텐데 일단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보면 국어가 6.33, 영어가 6.6, 수학이 별로 안 좋습니다. 7.45등급이고요. 과학은 7.67등급으로 평균 7.1등급이 나왔습니다.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도 보시면 국어는 6에서 5등급 갔다가 다시 7등급으로 하락했고 수학 같은 경우는 7에서 6등급으로 갔다가 다시 8로
하락하는 경우를 봅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5등급대에서 8등급으로 가는 거 보니까 전 교과의 성적이 안 좋은 것도 문제지만 이 친구가 뒤로 가면서 꾸준한 노력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네. 보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걸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마음을 먹고 다시 다잡고 남은 기간 동안에 노력을 하시면 실제 이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저희들이 어떻게 코멘트를 하기가 좀 어렵지만 수능과 관련된 학습들은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 올라갈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부를 분석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신은 내신대로 좀 안 나와 있고 모의고사는 또 응시 자체도 안 해서 어머니 앞에서 좀 답답하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마지막까지 노력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이 친구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학생부에서 좀 봤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하기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 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 상대 살펴보겠습니다.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활동, 진로활동이고요. 비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이 있습니다. 예. 입시 기상들을 보니까 비교과가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해 주시죠. 다문화 전형을 통해서 서류 면접형, 서류를 1차적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친구 지금 수상 경력이나 자율활동, 진로활동이 구름에 속하거든요. 아주 절망적인 건 아닌데 일단은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부족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이나 진로활동에는 사실 이제 학교 안에서의 내부적인 건데 꾸준한 활동이 없어서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봉사, 독서 활동이 전부 이제 조금은 그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결석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가 학교를 생활하면서 있어서 어떤 성실했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좀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봉사활동 시간도 뭐 1학년 때 아주 미미한 3시간, 2학년 때 13시간이라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서 한 군데를 좀 정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친구는 어머니가 좀 인지하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어떤 전형으로 합격을 하든 그 학과에는 수능을 봐서 합격한 친구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논술을 봐서 합격한 친구도 있고 면접이나 서류로 평가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 학업 역량이 돼야 되거든요. 수학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조금 무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질문한 대학들이 좀 있는데 일단 그 대학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수능 준비가 안 돼 있고 비교과도 미흡하기 때문에 다른 전형은 좀 힘들고 한밭대는 또 전형이 없어졌고요. 네. 그래서 희망대학 하는 두 군데서는 제가 일지망대학의 특징을 좀 참고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덕성여자대학교인데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덕성여자대학교 텍스타일 디자인학과인데 사실 우리 친구가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번 보시자고요. 7명 선발하는데 경쟁률은 뭐 작년 2016학년도 보니까 57.14 되니까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과가 20%고 실기가 80이라서 실기 능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실기는 10월 달에 보는데요. 기초 디자인이 4시간이고 사고의 전환 이 5시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체제가 없기 때문에 또 실기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전년도 결과를 보면 합격자의 내신 평균 등급이 4.55였는데 추가 합격도 없고요. 여기에서 우리 친구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결정적인 건 저희들이 사전에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 친구가 실기 준비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기가 여기는 80인데요. 네, 여기는 좀 지원이 불가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보통 이제 실기를 한 1년에서 2년 정도 준비한 학생들이 응시하는 학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학교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전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1순위로도 어학특기자 전형을 추천해 드렸었는데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화면 보면서 어머니한테 좀 이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좀 빠른데 나중에 아버님과 같이 이렇게 다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추천하는 대학은 대구 외국어대학교의 중국어 통번역 학과인데 이게 외국어 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15명 선발하고요. 재작년에 3.9대1, 작년에 4.1대1 경쟁이 높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과 면접 40%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 이제 신 HSK가 4급 이상 이게 이제 지원 자격이 충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10월 6일이나 8일 중에 이제 택일해서 보는 건데 면접도 그렇게 어려운 면접이 아니니까 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다.
어학 성적 조건만 충족된다면 면접에서 합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8월 13일 보는 시험에서 어느 정도 득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향방이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우리 친구가 지금 뭐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면접 능력 저희들이 학생부에서 읽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상향으로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한 군데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또 어학 전형으로 화면 이어서 보시면 배재대학교 중국어과 어학 우수자 전형인데요. 5명 선발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4.4대 1, 작년에 5대 1이었는데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여기는 교과가 20이 들어가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기가 80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실기는 어학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특징을 보시면 신 HSK, CPT 성적이 취득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학생부 반영은 참고해주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전공 지식의 양과 정확도를 40평가한다. 논리적 사고나 의사소통 능력 30, 인성을 30 보수겠다 했는데 여기 이제 구술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천 사유를 좀 보시면 학생부 교과의 실질 반영 비율이 크지가 않습니다. 9.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언어의 구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상향으로 일단 분류를 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해서 눈여겨볼 만한 대학 선생님께서 2군데를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 이제 무엇보다 좀 간단하게 준비하는 거 크게 없이 가는 대학들이 필요해 보여요. 지금 일단은. 네네.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고 뭐 자기소개서 같은 작성이 필요 없는 학교들 추천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추천을 해드린 대학들은 전부 다 8월 13일에 보는 신 HSK에서의 어느 정도 득점이 됐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아니 됐을 때는 지금 7등급대에 내신, 물론 이제 3학년 1학기 기말이 남아 있습니다만 거기서 6등급대로 진입하면 더 좋겠고요. 네네. 그래서 교과형을 좀 추천해 드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보면 모건대 일반 학생이나 뭐 상지대, 또 서원대, 뭐 중부대 이렇게 4개 대학을 봤는데 일단 면접이 있어요. 뭐 42.9% 또 뭐 40%, 20%, 30%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능 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본인의 내신의 불리함을 약간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대학이고 관연도 예년에 합격했던 아이들의 내신 평균대를 이렇게 여러 각도로 분석해 보면 실제로 합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대학들 내에서 1차적으로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생각하는 학과 그걸 먼저 추리시고 뭐 중국어 관련 학과라든지 뭐 사회복지사도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교과형 전형은 사실 뭐 자기소개서 요구하지 않으니까 스토리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학과들이 있는지를 보셔서 좀 폭넓은 지원 어떤 안목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거 종합을 조금만 해보면은 이제 8월 13일 날 있는 신 HSK 그 시험을 좀 치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볼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하고 멀리 가서는 이제 수능 준비도 몇 과목만 좀 전략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학생과 아버지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다문화 가정의 고3 학생 2명의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최근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상담해 보면 학생들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적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 인재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김태용 선생님, 화기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다문화 가정 수험생과의 진학 상담이 마련돼 있습니다. 연세대 화공생명공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서울대 노원우문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